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금요일 저녁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한국만이 아니라 이제 2박 3일 후에 또 일본도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강의 주제를 바이든의 한국, 일본 방문, 그 의미와 시사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일이 그 북한에서 터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북한에 뭐 사랑의 불사약이라는 그런 말이 지금 쓰고 있어요. 불사약이 뭡니까? 그 약 먹으면 안 죽는다는 뜻인데 참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실은 우리한테 적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북한에 대해서 적국하고 전쟁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국하고도 외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북한을 상대할 때 그 외교 수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바이든의 한국 방문 또 일본 방문 그 의미와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바이든이 아시아 여행은 그 뭐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그 중국과 러시아 둘을 이제 적으로 삼는데, 공화당의 경우는 중국이 더 큰 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의 경우는 러시아가 더 큰 적이야 라고 이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은 벌써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이제 취임을 하고서 1년이 좀 넘은 후에 이제 방문을 하는 것 같아요. 어제 뭐 미국 뉴스들 보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 워싱턴에서 떠나는 장면, 그리고 알래스카에 와서 이제 기름을 다시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오는 그런 데 대해서 계속 뉴스가 나왔습니다. 왜 왔을까? 늦게나마 아시아를 방문하는 이유는 뭘까? 한마디로 말하려면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 때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럼 중국을 어떻게 견제하는데? 군사적으로 견제하고 경제적으로 견제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이제 아시아 순방을 시작했는데, 한국에 첫 번째로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뭐 미국 대통령들 한국 올 때 항상 도착하는 공항이 있죠. 그 공항이 바로 오산 공군기지입니다. 미군 기지, 뭐 아시아에서 상당히 큰 그 기지고, 한국에서는 제일 큰 공군기지가 오산이죠.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해서 도착하자마자 이제 공식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 그 공식 일정이 바로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거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그 대통령의 행적을 보면서 의미를 분석할 수 있는데, 상당히 그 경제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그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그 우리 이제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부터 이제 공식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 그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미국에서 나온 뉴스들 보면은 뭐 전부 다 대충 그 견해가 일치합니다. 이게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그 큰 제목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이든 visit Japan, South Korea, carrying warning to China. 중국에 경고를 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다. 이제 한국을 먼저 왔다는 사실도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더 중요하니까 먼저 가고 이러는 것은 꼭은 아니에요. 일본하고는 여러 차례 그 긴밀한 관계를 맺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데 한국은 대통령이 새로 바뀌고, 그리고 새로 바뀐 대통령이 상당히 미국과의 관계를 바로 지난번 대통령과는 달리 아주 적극적으로 호전시킬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라는 의미에서, 또 새로운 대통령한테 힘도 실어준다는 그런 의미로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른 또 방송 뉴스를 보면은 이제 이거는 내셔널 리뷰라고 미국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잡지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Biden departs on Asian tour, hoping to unite allies against China.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여행을 시작했는데 희망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희망사항은 중국하고 싸우기 위해서
아시아에 있는 동맹국들을 단결시키기 위해서 갔다. 지금 한미일 삼각 동맹이 제대로 되면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문재인 정권 5년 지나는 동안에 한국이 한미일 동맹에서 이제 어긋나는 그런 일을 했고 오히려 중국 편을 드는 이상한 행태를 보이는데 그것을 이제 완전히 다시 그 정리하는, 그래서 그 중국과 대결을 하는데 미국의 동맹국 한국과 일본을 다시 단합시키고 연합시키는 그 희망으로 왔다라는 그 내셔널 리뷰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마켓 워치라고, 이거는 뭐 경제 관련되는 그런 이 매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는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Biden has an eye on China as he has to South Korea, Japan.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가는데 그렇지만은 그 눈은 중국을 향하고 있다.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랬죠. Have on one's eye on. 뭐 이건 하나의 수고입니다. 그 눈을 떼지 않고 감시하다, 뭐뭐에 유의하다, 이런 뜻의 그 영어 수고인데 바이든이 대한민국과 일본을 방문하지만은 중국을 감시하는 눈을 띄지 않고 있다라는 그 바이든의 아시아 방문, 일본과 한국 방문 목적은 중국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라는 것을 이제 전부 다 공통으로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일 지도자들과 교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그렇죠. 한국은 특히 이제 대통령 세례됐고 일본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수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시다 수상이. 그래서 지도자들과 교감을 위하여, 그리고 중국을 향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직 군사적으로 노골적인 그 얘기를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방문 시에는 쿼드 지도자들과 회담하기 때문에 호주 그리고 인도의 지도자들도 일본으로 와서 바로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같이 회동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이 뭐 당장 이번 방문을 통해서 쿼드에 가입한다라고 이제 얘기할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일반적인 정책은 한국도 곧 쿼드에 가입할 것이다.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죠.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게 되면은 쿼드 플러스가 아니라 한국이 가입하게 되면 5나라가 되는데 아예 5의라는 그 뜻을 가지는 펜타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United Front with Democratic Allies. 영어로 이런 말이 나와요. United Front는 뭡니까? 통일전선이죠. With Democratic Allies. 민주주의 국가들, 민주주의 동맹국과의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하여. 중국하고 싸우는데 전선이 하나여야 됩니다. 이쪽 미국 쪽 전선이 갈라지면 안 돼요. 민주국가들끼리 하나가 돼야 된다. 바로 이번 일본과 한국 방문 목적은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하나의 그 유나이티드 프런트 통일전선에 줄 세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국내 상황은 대단히 나쁩니다. 보통 이제 미국의 경우는 그 예외가 이런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아주 골치 아픈 나라 대통령들이 외국을 나가죠. 바람 쐬러. 그런데 이것은 아니에요. 지금 미국 뉴스 매체는 이렇게 나옵니다. 국내적으로 대단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바이든이다. 그런데 국제 문제 또한 간단치 못하다.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하고 있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는데 그 전쟁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지금 잘 가지는 않습니다. 러시아가 진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지만 지지는 않아요. 러시아가 지금 상당히 많은 땅을 빼앗아 놓은 상태고, 러시아는 지금 이제 방어 전쟁을 한답니다. 거기다 서부 전선 이상 없다 할 때 전부 다 땅 파고 땅 속으로 들어가죠. 지금 확보해놓은 땅을 그대로 이제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고 이제 방어적인 전략을 갖는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땅 상당 부분이 러시아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서방 측 국가들이 우크라이나한테 계속 무기를 주는데 무기를 어느 정도까지 줬느냐?
내가 나를 지킬 무기가 없을 정도만큼 줬다라는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킬 것은 놔두고 줘야지 그 다 주면 어떻게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유럽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아시아는 유럽보다 훨씬 더 미국한테 골치 아픈 곳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국내적으로도 난처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아시아 문제 더 어렵다.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냈습니다. The conundrums Biden faces in Asia are no less daunting. 그러니까 바이든이 아시아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다른 군부들보다 결코 쉽지가 않은 문제다. 더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 대한 도전 중에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도전은 중국의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 내의 문제점은 지금 미국의 주가가 자꾸 내려가고 있어요. 그 주가가 폭락한다는 건 아주 그 나쁜 징조가 되는데 그 코로나가 왔을 때 이제 산업이 잘 안 되면서 이 주가가 내려갔는데 2년 만에 지금 가장 큰 폭으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악관 대변인이 우리가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다 신경 쓸 만큼 그렇게 정신이 있지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미국 사람들 상당 부분이 주식을 가지고서 그 용돈도 벌고 돈도 벌고 그러는데 미국 백악관에서 우리는 그 주가를 다 따져볼 정도로 이렇게 정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신문에도 이렇게 났더라고요. 버블 경고 속 뉴욕 증시 2년 만에 최악. 하루 나스닥이 4.7%가 내려갔다. 미국 뉴욕 증시가 인플레이션 공포와 버블 경고 속에 2년여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5월 19일 얘기입니다. 바로 2, 3일 전 얘기인데 바로 이렇게 미국 경제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냥 결코 이 주식은 결코 이건 사두면은 이거는 언제든지 돈이 되는 거야 라고 했던 그 주식들이 아주 유명한 것들 몇 개 있죠. 아마존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이런 것들은 뭐 이거는 사두면은 이거는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그런 그 영어로도 뭐 타이탄이라는 말 쓰더라고요. 타이탄 스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타이탄이라는 게 뭡니까? 그 아주 거인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뭐 사두면 괜찮은 거야 라는 그런 주식인데 아마존의 경우 36.8%가 내려갔고 테슬라가 30.5%,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22.5, 구글이 마이너스 21.6, 애플이 마이너스 17.5. 이 정도로 지금 미국이 그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바이든이 아이 골치 아파서 내가 바람 좀 쐬고 와야 되겠어는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깥의 문제는 더 골치 아파라고 지금 얘기를 미국 언론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폭스뉴스를 보다가 그냥 캡처한 사진인데 지금 미국에 말이죠. 그 꼬마들이 어린아이들 아주 그 유아들이 우유도 먹고 걔네들이 이렇게 무슨 뭐 크림 비슷하게 생겨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먹이는 그걸 영어로 그냥 미국 사람들은 포뮬러라고 그럽니다. 포뮬러를 지금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 가게마다 전부 텅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진 보세요. 텅텅 비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입니다. 이거는 그 이제 트윈시티라는 미네소타에 있는 도시인데 아이들 먹는 포뮬러를 진열해놓은 진열장에 그냥 텅텅 비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텅텅 비게 돼 있느냐. 미국 사람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관료적으로 너무나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뷰로크라틱 벙글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적 정권들은 국민들한테 용돈을 주죠. 여러분들 이거 드릴 테니까 가서 뭐 하세요, 뭐 사세요 그러는데 용돈을 주고 뭐를 사라고 그러면 그 살 물건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돈은 줬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사러 갔는데 그 물건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뷰로크라틱 벙글링, 행정적으로 정말 엉터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나쁘고 또 이제 어린아이들 먹이는 그런 이 포뮬러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 야단이 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것이죠. 사진 보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 같은 데입니다. 미국에 그런 거 많죠.
거기에 물건들이 다 벼 있는데 거기서 그 얼굴 찡그리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이 폭스뉴스에 그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한 것인데 터커 칼슨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대주고 있는데 무기를 하도 많이 대주다 보니까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가 자기를 지킬 무기가 지금 없대요.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지금 경기가 대단히 나쁘다고 지금 얘기했죠. 그런데 몇백억 달러씩 우크라이나에 돈 대주고 있습니다. 경기가 이미 나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그 비난을 하는 그런 내용의 방송을 제가 캡처한 겁니다. We are emptying our arsenal for Ukraine. 우리를 지킬 무기를 우크라이나를 다 줄 정도로 지금 이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 미국의 재벌 중에 한 사람이 그 일론 머스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은 평생 민주당을 찍었답니다. 근데 이제 다음번에는 공화당을 찍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일론 머스크 suggest Biden isn't the real president. 바이든은 진짜 대통령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럼 누가 진짜 대통령인데 그랬더니 그 대통령이 이제 그 연설할 때 읽는 영어 이 프롬프트라고 있죠. 그 프롬프트 써주는 사람이 진짜 대통령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아주 이 본국에서는 헤매고 있는데 그래도 미국은 시스템의 나라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국내 정치는 헤매고 있습니다만은 외교 정책을 특히 이제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아시아 정책을 잡아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보는 커트 캠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커트 캠벨은 오바마 대통령 때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외교 정책을 유럽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제 돌렸죠. 오바마가 뭐 인도네시아에서 살아서 돌린 것이 아니라 커트 캠벨 같은 사람이 아시아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이제 계속 설득을 하고 그래서 그 미국의 정책이 아시아 중심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이크 설리반 같은 이 친구는 머리가 상당히 좋은 친구인데 야곱이죠. 야곱 제레마이어 설리반 아주 그 유태인 이름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이든의 그 외교 정책을 잡아주고 바이든이 지금 아시아를 방문한 것은 그 미국을 위하여 올바른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 정책은 뭐 이런 그 전문가들이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이든으로 하여금 상당히 그 기분이 좋은 것이 좋게 하는 그런 요건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그래도 미국을 소중하게 여기는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바이든한테는 정말로 기분 좋은 소식이고 바이든이 아마도 이제 아시아를 한번 방문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씩씩하게 결심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죠. 미국의 우호적인 한국의 새 정부가 나왔다는 사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즐거운 마음으로 한국을 올 수 있게 되었다. 더군다나 중국의 굴종적이던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에 정부는 오히려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친구인 것처럼 행동을 했죠. 미국이 그래도 점잖은 나라이기 때문에 가서 팔목을 비틀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냥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그 민주정치가 작동을 해가지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이 다시 이제 뭐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의 강한 안보 협력을 통해 북핵 위협을 중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북한이 핵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핵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의 힘을 빌리면은 그 북한의 핵 위협을 중립화, 뉴트럴라이즈 시킬 수 있다. 뭐 그 정상적인 외교 방법이죠. 그것을 윤석열 정부가 택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이든 정부하고 코드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이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우리나라 그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국을 얼마 만에 가느냐를 이렇게 학자들이 계산해 놉니다. 기자들이. 그래갖고 미국을 빨리 가는 대통령이 참 미국하고 친한 대통령인데 이제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대통령 취임하고 며칠 만에 했느냐 그런데 그 기록을 이제 앞으로 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열흘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조금 놀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을 가장 빨리 간 사람 중에 하나가 미국에 대해서 아주 별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도 참 재미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더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했다라는 그런 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미국 관리들이죠. 한국, 일본, 호주와 확장 억지 대화를 지속하고, 확장 억지라는 것은 미국의 핵 우산을 씌워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때문에 한국이 위험하고 일본도 위험한데 미국이 대신 막아주겠다. 너네들이 핵을 안 만들더라도 미국 핵이 바로 너희 것이나 마찬가지야. 그것을 확장 억지인데 그 대화를 계속하고 미국 국가안보 지원 위해 중요 동맹을 활성화하겠다. 점증하는 영내 위협에 직면해서 확장 억지 관계를 증진한다. Extended Deterrence라는 그 학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핵이 없는 나라가 이제 자기 스스로 핵을 안 만들어도 미국이 마치 그 나라가 자기 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내주는 것이 Extended Deterrence인데,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아시아 일본과 한국이 핵폭탄을 만들지 않고 중국이나 북한 핵에 그 미국의 핵을 가지고 의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동맹이 훨씬 더 타이트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본 거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아예 그 사람들은 미한 정상회담이라고 그러죠. 미한 정담에서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해서 집중 논의할 것이다. 이 군사적인 측면 이외에 확장 억제 이외에 그 사드를 더 이제 확실하게 할 겁니다. 사드가 지금 제대로 기능을 못한 거예요. 그 사드 배치한 곳 그 앞에 한국 사람들이 매일 데모하러 가가지고 그 부대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다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한 기간 중에 약속한 말이 그 상주에 있는 그 사드만 가지고 한국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방어망을 갖도록 하겠다라는, 그것도 아마 이제 이번에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맹이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그냥 군사적인 동맹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동맹, 가치 동맹으로 습격시키겠다는 얘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얘기를 했죠. 거기서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요번에 이제 미국 그 민주당이 IPEF라는 그 경제 기구를 하나 만듭니다. IPEF는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그래서 인도 태평양 경제 틀 이제 이런 걸 만드는데, 거기에 한국이 오리지널 가맹국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아예 해버렸습니다. 중국은 이것 때문에 펄펄 뛰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이익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다. 그것이 너네한테 뭐가 나쁘냐. 그리고 중국이 그거에 대해서 펄펄 뛴다는 것 자체가 중국이 우리를 제대로 된 나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IPEF, 그 미국 주도의 경제동맹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했다. 그런데 중국은 물론 이것은 나를 겨냥하는 것이야. 국제 무역체제, 국제 경제체제에서 나를 빼기 위한 것이나 마찬가지야. 예,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이 룰을 따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룰 베이스드 인터내셔널 오더, 어떤 법령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따르지 않는 나라를 벌 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중국이 펄펄 뛰는데, 중국이 펄펄 뛰면서 우리한테 화를 낼 수 있는 권리는 바로 우리나라가 자존심 있는 주권 국가에 난 중국이 화를 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출범 멤버로 참여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오는 24일 IPEF 출범을 위한 첫 정상회의가 이제 일본에서 열리는데 우리나라도 화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건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반중경제연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간 나라들이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등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들어간다고 그러고 지금 머뭇거리는 나라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 정도인데 당연히 경제력이 더 훨씬 큰 조직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그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과 첨단 기술 파트너십 구축에도 관심이 많다. 뭐 원자력 발전소도 이제 다시 할 것 같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이제 있는 동안 현대자동차가 또 그 계획을 하나 발표할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라는 것은 현대자동차가 전기자동차 공장을 미국에다 짓겠다. 뭐 바이든한테 대한 하나의 선물도 되지만은 이런 식으로 미국과 한국이 경제 파트너십, 그리고 군사 파트너십, 그리고 국제기구의 민주국가로서 같이 들어가는 것,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한미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다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최근에 그 뉴스를 보면서 참 감동이 오는데, 이것은 전혀 감동받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그 정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감동을 받는데, 이제 한미 관계가 정상으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이 그대로 전랑 외교죠. 늑대 외교입니다. 우리 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의 이익이 되는 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중국은 뭐 우리 외무장관이 새로 이제 임명됐죠. 박진 외무장관하고 왕이 중국 외무장관이 서로 상견례 통화를 하는데, 원래 상견례 통화에서는 뭡니까? 그냥 덕담하는 거죠. 우리 잘해봅시다 하고서 우리 잘 지냅시다 그러는데, 그냥 첫 번부터 너네들이 IPEF에 가입하는 거 우리 반대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반대했다는 것을 아예 공개를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문건에는 뭐 안 나온 모양인데, 이런 거는 우리가 다 무시를 하고 우리 국가 이익에 충실한 그런 외교 정책을 피면 된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지금 첫 번째 방문국으로 한국을 택한 거 상당히 그 소중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열흘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됐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올바른 방향으로 일이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우리 뭐 다음 주에는 이제 결과물들이 나올 텐데, 그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또 앞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